PRCB 158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Fast Oriented Text Spotting with a Unified Network 라는 논문인데요. FATS라고 읽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는 FATS라고 하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요. 다양한 머신러닝 기술들이 있지만 우리 생활에서 가장 자주 많이 접하는 것들 중 하나가 OCR이 아닐까 싶습니다. 논문에서는 뭐 도큐먼트 분석, 씬 언더스탠딩, 로봇 내비게이션, 뭐 이미지 리트리버 이런 데 쓰인다고 뭐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막 와닿는 예시들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 은행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쯤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진 찍으면은 자동으로 번호나 뭐 이미 텍스트 인식해주고 밸리데이션까지 해주는 것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고, 재미있었던 거는 그 음악 앱인데 다른 음악 앱에서 쓰던 플레이리스트를 캡처해서 올리면 자동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구현한 것도 본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네이버에서는 마이플레이스라는 그 하나의 기능에서 보면은 온라인에서는 자기가 산 거를 바로 리뷰를 쓰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방문한 곳을 인증하고 리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방문한 거를 인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뷰를 하는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스마트 키보드? 보시면은 거기서는 사진 찍으면은 다 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그 텍스트들 카피 앤 페이스트도 쉽게 할 수 있고 쳐주고 메시지 보내고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기능을 써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정작 OCR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또 막상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이런 OCR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OCR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논문도 그렇고 정확히 이 논문에서 주로 쓰는 말은 텍스트 스파팅이에요. 텍스트 스파팅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텍스트 디텍션 부분과 텍스트 레코그니션 부분을 합쳐서, 그러니까 하나의 내추럴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에서 먼저 어디에 텍스트가 있는지 찾는 거랑 그 다음에 찾은 그 영역에서 무슨 글씨인지 알아내는 레코그니션 영역,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토로 스파팅, 이미지가 있었을 때 글씨까지 찾는다라고 하면 텍스트 스파팅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 디텍션의 영역과 레코그니션의 영역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었고 대부분의 논문들이 각각 둘 중에 하나에 집중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계점이, 우선은 디텍션을 하고 레코그니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이 두 번인 거예요. 그래서 헤비 타임 코스트, 시간이 2배로 걸리고요. 두 번째로 결국 딥러닝이 학습할 수 있는 건 전체를 학습을 해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디텍션은 디텍션끼리, 레코그니션은 레코그니션끼리 따로 동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각각에서 얻을 수 있는 비주얼 큐, 각각이 가지고 있는 힌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를 가질 수 없었던 게 과거의 연구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논문에서는 이 디텍션부터 레코그니션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전체를 end-to-end 스트럭처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간에 ROI, rotate라는 테크닉을 넣어서 정확도를 개선시키는 것까지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거, 디텍션과 레코그니션을 합쳐서 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시킨다라는 내용을 사진으로 먼저 볼 텐데요. 여기에 인풋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 인풋 이미지에서 먼저는 여기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칠 텐데요. 바운딩 박스를 치기 위해서 디텍션을 하는데 41ms가 걸렸고요. 이 박스에서 다시 한번 레코니션을 하는데 42ms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 인풋 이미지에서 바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파츠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44.2ms 만에 박스도 치고 단어도 찾고 두 개 다를 하고 있죠. 물론 디텍션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약간의 10% 미만 정도의 오버헤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두 개를 한 번에 한다고 하면은 거의 절반에 가깝게 시간이 줄다 보니까 시간적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실 텐데 시간뿐만이 아니라 정확도도 더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의 어떠한 선행 연구 논문들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기존의 연구는 디텍션과 레코그니션이 나눠서 발전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뭉치 자체로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슬라이딩 윈도우 베이스드 모델, 뭐 커넥티드 컴포넌트 베이스드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이미 논문에서 일부분은 차용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선행 논문 중에서 하나, 이거 로테이션 베이스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논문에 나오는 그 오리엔티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준 논문 중에 하나로 보여서 조금 더 자세히 가져와 봤는데요. Arbitrary Oriented Scene Text Detection via Rotation Proposal이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을 때 horizontal proposal, 그 직사각형을 치게 되면은 이 텍스트가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영역까지 포함이 되게 되는데 얘를 이제 로테이션을 시켜가지고 리파인먼트를 하면은 딱 텍스트에 맞게 이제 디텍션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로테이션 RPM과 로테이션 ROI 풀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도 뒤에 우리 ROI 로테이트라는 게 중요하게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많은 부분이 여기서 보고 착안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논문을 조금 자세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은 디텍션 영역에서 이 논문이 제시하는 정확도와 이 선행 논문의 정확도를 비교하는 척도로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recognition 영역인데요. recognition 영역에는 아주 옛날에는 캐릭터 레벨 접근을 하다가 최근에는 뭐 월드 클래시피케이션, 시퀀스 레벨, 레이블 디코드 방식, 그 다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 디코드 기반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고요. 이 논문에서 recognition에서 제일 많이 기반하고 있는 논문은 바로 이 딥 리커런트 모델과 CTC 디코더를 사용한 모델인데요. 이 논문이 무려 300번이 넘게 사이팅이 되는 논문이기도 하고 텍스트 레코그니션 영역에서는 그런데 저희 PRCB 리뷰에서 한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요 모델을 그대로 또 쓰고 있어서 한번 거기서 단계별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논문이 디텍션과 레코그니션을 한 큐에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핵심 아이디어다 보니까 레코그니션 자체에 쓴 요 스텝들은 예전에 요 모델에 있었던 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대로 쓰고 있어서 요 테이블을 가지고 뒤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디텍션과 레코그니션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논문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최초로 다 함께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과거에도 간간히 이렇게 엔드 투 엔드로 한 번에 모델을 돌리는 아이디어들이 존재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 논문과의 차이는 이 논문에서 정확도도 훨씬 더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속도도 더 빨라졌는데 그 이유는 앞에 shared convolution이라고 공통으로 컨볼루션 하는 부분을 따로 빼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런 모델들은 정확도가 낮았던 게 오리엔티드 텍스트에 대해서 되게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가 좀 기울어져 있거나 하면은 정확도가 확 낮아졌었는데 이 모델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해서 정확도의 개선을 이루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행 논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보시면 디텍션도 많이 발전되어 있었고 레코그니션도 많이 발전되어 있었고 각각의 제일 잘하고 있는 포인트들에서 이걸 합치고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를 더해서 정확도와 속도의 개선을 이룬 논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텐데요. 모델이 진짜 간단해요. 인풋 이미지가 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Shared Convolution. 기존에는 디텍션을 위해서도 컨볼루션이 있었고 recognition을 위해서도 또 별도의 컨볼루션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Shared Convolution을 하고요. 여기서 Shared Features에서 Feature Map이 나오면은 우선 텍스트 디텍션 브랜치에선 디텍션을 해서 박스를 만들고요. 근데 동시에 디텍션 브랜치에서 나온 정보들을 통해서 ROI 로테이트라는 걸 시켜요. 디텍션을 한번 하면요. 얘가 이 상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금 돌려줘서 이 레코그니션을 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돌려줘서 그 다음에는 recognition을 하고 이 브랜치를 통과하게 되면은 텍스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왼쪽 앞서서 여기 부분에 있었던 shared convolution 부분인데요. 그냥 백본은 ResNet 50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 아는 그 ResNet이고요. 조금 이 논문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피처 맵을요 32분의 1 사이즈가 아니라 4분의 1 사이즈로 구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결국 텍스트를 스파팅 해야 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화소가 많이 깨지면 얇게 쓰여진 글씨나 이런 것들이 뭉개지는 경우가 많아서 피처 맵의 크기는 4분의 1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디텍션 브랜치에서는 먼저 dense per pixel prediction을 할 거고요. 그래서 dense per pixel prediction을 하고 그 다음 단계들을 할 텐데 이거는 먼저 로스 모델을 보면은 더 깔끔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디텍션 브랜치에서 나오는 로스 모델을 보면요. 크게 두 파트예요. 요거랑 요거. 이게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거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의 로스고요. 두 번째 거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서의 로스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는데 그 가중치 값은 1로 해서 더하고 있고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픽셀 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점은 텍스트가 있는 포지티브일 거고 어떤 점은 텍스트가 없는 네거티브 점일 거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았는지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로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텍스트 있는 부분은 당연히 스코어 맵상에서 포지티브일 거고 아닌 부분은 아닐 텐데 그 텍스트를 싸고 있는 바운딩 박스랑 텍스트 사이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스를 주지 않고 거기는 no account, 거기는 따로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에서는 두 가지를 계산을 하는데 하나는 IOU예요. Intercept over Union, 얼마나 그 그라운드 트루스의 바운딩 박스랑 우리가 지금 바운딩 박스가 겹쳐 있는지 자체를 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기울기 값이죠. 그래서 기울기 값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는지 이 두 가지를 보고요. 이 값은 10으로 이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해서 디텍션 로스 펑션이 나오고요. 뒤에서 또 하나의 로스 펑션을 더하게 되겠죠. 레코그니션 로스 펑션을 더하게 되겠죠. 먼저 그 픽셀이 포지티브인지 보는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개의 채널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점들이 탑, bottom, left, right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결정을 하죠.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결정을 하고 결과값 그 박스를 마지막에 후처리를 하는 게 thresholding이랑 NMS를 한다고 합니다. thresholding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바이너리하게 결정하는 거고 NMS는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들이 있었을 때 이제 하나를 모아주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디텍션 브랜치가 하는 일이고요. 이제 디텍션 된 브랜치가 있을 텐데 바로 이거겠죠. 이렇게 디텍션 브랜치로부터 나온 박스가 있을 텐데 이 박스예요. 그래서 글씨들이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는데 보시면 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단계로 recognition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글자를 처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처리하기 쉬운 직사각형 예쁜 형태로 만들어 줄 텐데요.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높이는 8로 고정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뭐 다른 숫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높이는 8로 고정을 하고요. 요 기울어진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 딱 맞춰주고 이 너비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되어 있어요. variable width인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테스트 셋 중에서 제일 긴 텍스트에 맞춰서 이 직사각형을 정을 해놓고요. 이거보다 짧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여분을 패딩을 넣어주고 이거랑 뭐 맞는 텍스트는 뭐 딱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이제 모양을 오리엔티드 텍스트 리즘 박스,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박스에서 캐노니컬 박스, 아주 예쁜 네모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요. 이 ROI 로테이트가 인풋 이미지, 아웃풋 이미지에 로테이트를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은 디텍션을 하고 나서 레코그니션 했으니까 로테이트를 하더라도 디텍션에서 된 뭐 리절트를 로테이트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레코그니션에 인풋으로 넣을 텐데 여기는 피처 맵들 자체를 ROI 로테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앞에서 결정된 피처 맵에서 로테이트를 시키고 텍스트 프로포저를 위한 이제 피처 맵으로 다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컨볼루션이 한 번만 일어난다는 게 앞에서 피처맵들을 만들고 나면 그걸 돌려서 그대로 다시 쓰는 거죠. 돌리기 위해서는 affine transformation을 쓰는데 아핀 변환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뭐 수식 자체니까 굳이 제가 공식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top, bottom, left, right로부터의 거리가 있고 이 거리들을 여기 보시면은 각각 넣는 자리가 있죠. top, bottom, 뭐 left, right에 넣어서 이 m 매트릭스를 구하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하고 이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면은 바로 원래 이미지 U 부분에서 V 부분으로 이제 결과값의 이미지가 아까 예쁜 직사각형 모양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변환이 되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recognition을 할 텐데요. recognition 이거 이제 바로 recognition 브랜치예요. 결정이 extracted 되었고 rotate 된 vision 피처들을 그대로 이제 여기 뒤에다 넣을 텐데 뭐 VGG 쓰고 플링 쓰고 LSTM 쓰고 CTC 디코더 쓴다고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진짜로 자세한 설명 없이 VGG, LSTM, 뭐 CTC 디코더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방식 자체가 선행 연구에서 그대로 썼던 거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적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 전 논문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 전 논문의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그 전 논문은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요. 컨볼루션을 하고 그 피처맵에서 이렇게 피처 시퀀스로 나눠요.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이 높이는 그대로 두고 너비 부분을 픽셀로 다 잘라는 거예요. 그게 이 피처 시퀀스고 이 뒤로는 이제 그 쭉쭉쭉 레이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레이어가 있고 이렇게 잘린 피처 시퀀스에서 LSTM을 돌려서 256 차원의 결과값을 얻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프레임 프레딕션을 해서 이거는 빈칸이다, 이거는 S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거는 카카오 리포트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잘랐을 때 뭐 일부만 봤지만 M이구나 라고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일부만 봤지만 그래서 띄어쓰기 S, 뭐 T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CTC 디코더고 여기가 LSTM이고 여기가 컨볼루션이죠. 다시 우리 논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논문에서는 여기에 박스 치는 거를 디텍션에서 했었고 그리고 ROI 로테이트를 통해서 예쁘게 네모로 바꿔줬어요. 근데 이 네모로 바꿔준 거 가운데 그 모든 레이어들을 바꿔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컨볼루션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레이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이제 바로 피처 시퀀스로 나눈 다음에 LSTM을 돌리고 그 다음에 per frame prediction을 하겠죠. 여기서 여기로 바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바로 오는 거고 그게 이 논문이고요. 이것도 전 논문에서 쓴 로스 펑션이기도 한데 그럼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결국 전체 모델의 로스 펑션은 디텍션 로스 펑션이랑 레코그니션 로스 펑션이 더해져야 될 텐데 앞에서 디텍션 로스 펑션을 받고 레코그니션 로스 펑션은요. 먼저 요거예요. 요 n은 하나의 이미지에 들어있는 텍스트의 개수예요. 뭐 이미지 안에 여러 개의 텍스트들이 있으면은 각 텍스트들이 각각 가지는 로스들이 얼마큼인지 알아야 되니까 평균값을 구한 거고요. 요 부분은 여기로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x는 이렇게 per frame prediction을 했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게 이렇게 되는 거. 이게 x값이에요. 이렇게 다 쭉 나눠가지고 프레딕션을 하면은 얘는 뭐 h라고 하고 얘도 h라고 하고 얘는 뭐 띄어쓰기를 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x인 거고 여기 보면 파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파이는요. 그라운드 트루스 y로부터 가능한 패스들의 모든 패스들이에요. 이 헬로우가 나오기까지 이렇게 뭐 HHE 띄어쓰기, LLL 띄어쓰기 뭐 이런 조합으로 헬로우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HHHHH 뭐 이런 뭐 서로 다른 조합일 수 있겠지만 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조합이 파이인 거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한 걸 통해서 로스 펑션을 만들고 평균을 해서 바로 이 로스 레코그니션이 나오는 거죠. 부수적으로는 이미지 넷 데이터셋을 사용을 프리트레이드 모델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당연히 정확도를 위해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했는데 사이즈 키우기도 했고 돌려보기도 했고 늘려보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잘라서 썼다. 그리고 포지티브 투 네거티브 비율 맞추기 위해서 네거티브 샘플 더 만들어서 조정했다. 그 다음에 ROI 로테이트 썼고 NMS 썼다라는 추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더니 얼마나 결과가 좋아졌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결과 테이블을 보기 전에 어떤 데이터셋을 썼는지 먼저 볼게요. 이 논문에서 쓴 데이터셋은 ICDAR 2015, 17, 13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15을 보시면은 1000개 트레이닝 셋에 500개 테스팅 이미지죠. 여기 테스팅이고요. 테스팅 이미지스가 있고요. 근데 이게 구글 글래스에서 찍은 거에서 이제 랜덤하게 잘라가지고 만든 이미지예요. 이게 작정하고 텍스트를 찍은 게 아니라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촬영된 거에서 추출을 했다 보니까 이상한 각도로 되어 있거나 기울어져 있는 이미지들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크게 strong, weak, generic 세 가지의 태깅이 되어 있는데 strong은 그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100개의 단어 조합, weak은 모든 단어 조합, generic은 9만 개의 단어 조합이 있는 것 중에서 찾는 과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CDAR 17은요, 멀티링구얼 텍스트 데이터셋인데요. MLT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좋은 게 보시면은 데이터셋이 진짜 커요. 이거에 비해서 학습을 시킬 때 큰 데이터셋을 가져다 쓰기에 좋아서 이거를 썼다고 하고 있고요. 멀티링구얼이라서 조금 더 어려운 과제였다고도 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거는 디텍션에 대해서만 레벨링이 되어 있고 레코그니션은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는 디텍션의 속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학습할 때 사용하고 그렇게 쓰고 있고요. 2013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29개밖에 안 돼서 셋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수평 데이터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쓴 이유는요. 앞서서 우리 모델의 강점 중에 하나가 기울어진 텍스트를 돌려주는 작업이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하다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기울어진 텍스트가 없는 데이터셋에서는 과연 어떻게 퍼포먼스가 나올지 이 부분을 이제 뒤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거 2017년도 데이터부터 보면요. 요거는 표가 간단해요. 왜냐면은 얘는 recognition이 없어서 디텍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에서 디텍션만 빼놓은 것과 그 다음에 파츠 모델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거는 파츠 멀티 스케일인데 이건 3개에서 5개 멀티 스케일을 해서 계산을 한 거라고 해요. 파츠보다 멀티 스케일 한 게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our detection은요. 이 파츠 모델에서 굳이 필요 없는 recognition 부분 브랜치를 빼고 그대로 돌린 건데 보시면은 디텍션 부분이 정확도가 더 낮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똑같은 디텍션을 돌렸는데도 이 파츠는 recognition 브랜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비주얼 큐들이 디텍션에 영향을 줘서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었나 보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5년 데이터셋인데요. 보시면 여기 프리시전, 리콜, F 메저고요. 디텍션 부분에서 아까 이거는 13년도 데이터에서 봤듯이 우리의 디텍션보다 파츠 모델이 더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리얼타임이 추가됐어요. 이건 조금 더 라이트하게 해서 더 빠르게 돌리는 리얼타임 모델인데 보시면은 리얼타임으로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존의 선행 연구보다 더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디폴트 모델이나 멀티 스케일 모델보다는 정확도가 낮지만 빠른 속도로 기존 어떤 것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나 빠르길래 그러냐라고 봐야겠죠. 지금 결과가 22 프레임 per second니까 거의 이거는 비디오 재생했을 때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속도가 되겠죠. 이게 다른 게 요 our two stage 모델은요. 처음에 shared convolution 놓고 디텍션 브랜치인 거 한 번 돌리고 또 shared convolution 하고 recognition 브랜치를 또 돌린 거예요. 2번 돌리니까 이 앞에서 디텍션 속도는 똑같은데 end to end로 recognition까지 하니까 얘는 속도가 반으로 뚝 떨어지죠. 근데 얘는 속도가 거의 유지돼요. 제일 먼저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막 디텍션 40ms, recognition 40ms 걸리는데 이 파치 모델은 40몇 ms밖에 안 걸린다라는 얘기랑 했던 거랑 되게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정확도 면에서도 보면요. 아까 2013년 데이터셋은 전부 다 horizontal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수평하니까 ROI 로테이트라는 게 크게 힘을 발휘하지 않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보면은 연구 결과들이 다 되게 좋죠. 막 80, 80, 90 다 정확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정확도가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파츠 MS가 제일 높은 거를 달성할 수 있었죠. 어쩌면은 ROI 로테이트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좋게 나오는 거는 아까 앞에 데이터셋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서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시너지를 내기 때문이다. 여기 13년 모델에서는 막 뭐 80%대 후반이 쉽게 나오다가 뭐 91.99 그 제일 좋은 결과값이긴 하지만 차이가 아주 크진 않아요. 뭐 0.1, 0.2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오리엔티드 된 게 많은 2015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딥투 텍스트 여기도 딥투 텍스트인데 보면 정확도 차이가 엄청나죠. 오리엔티드 되니까 요 선행 논문들은 정확도가 훅훅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막 10, 20, 30 이러는데 우리 모델은 정확도가 거의 유지되고 있죠. 지금 83.55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얼타임으로 했었을 때도 73.49 나오고 있으니까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도가 잘 나올 수 있었는지 제가 여러 번 뭐 서로 뭐 영향을 줬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사진 케이스들을 통해서 얘가 왜 잘 됐는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위에 줄은 파츠 모델, 밑에 줄은 our detection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디텍션을 구성하는 그 구조 자체는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얘는 레코그니션까지 같이 해서 학습을 된 거고 얘는 디텍션만 해서 학습이 된 건데 보시면은 여기 글씨가 있는데 파츠 모델은 잘 이거를 찾았는데 얘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여기 이 부분이 글씨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마치 뭐 11111, 뭐 LLLL 같은 게 있다고 판단을 했나 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놓쳤으니까 미스, 여기는 잘못된 거를 골랐으니까 false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recognition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글씨들을 판별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얻은 큐로 디텍션을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얘는 영향을 못 받아서 제대로 못 고르는 거다. 마찬가지로요. 여기는 스플릿의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게 하나의 간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텍스트들의 차이 이게 뭐 간격 그리고 뭐 이런 질감이 좀 다른데 여기서는 2개로 잘못 나눴는데 이게 합쳐지는 게 올바른 정답이래요. 그럼 반대로 얘는 합쳐버렸는데 이거는 2단어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코그니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학습을 시켰더니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거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설명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 각각의 데이터 셋들에서 얼마나 잘 디텍션을 하고 있는지 기울어진 데이터들 그 다음에 요거는 멀티 랭귀지 데이터들 요거는 레코그니션 아니라 디텍션만 있지만 거의 빠짐없이 전부 다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013년 데이터 호리즌털 데이터인데 필기체 이런 거 잘 찾고 있고 조그만 하나도 잘 찾고 있습니다. 네, 숨가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론 이 모델에서 한 핵심은 end-to-end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기존에는 2가지로 나눠서 2번 했었어야 됐는데 end-to-end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만들었고 동시에 중간에 그 피처 맵들을 돌려주는 이미지가 아니라 피처 맵들을 돌려주는 ROI 로테이트 오퍼레이션을 더했더니 더 오리엔티드 된 이미지들에 대해서 텍스트 디텍션이 강화가 되었다. 그래서 텍스트 스파팅을 더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더 높은 정확도로 만들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리얼타임으로 분석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돼서 더 실생활에 활용이 많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이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